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공무원학원 영어 강사 헤더 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해 오시는 가운데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문제풀이 시즌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바짝 다가온 이 시험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꿀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귀 쫑긋하시고 함께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공무원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한 해의 시즌이 7월 달 여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이제 당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자,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내년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없을까? 이런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진짜 레이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저랑 이렇게 설명회 이걸 통해서 좀 떨쳐내시고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은 떨쳐내시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늦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년도 시험 생각을 해보셨나요?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 맞춰서 그냥 앞 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네, 국가직 D 4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발표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얼마 안 남은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것일까? 정말 국가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방직도 별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직은 D 6.5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그 향방이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 시점에 하면 좋을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습 효과를 좀 최대로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2025년도 필합 학습 전략 한번 제 커리큘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고의 합격 문제풀이 과정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11월 달 단원별 문제풀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25년도 1, 2월 달에는 기출 문제풀이, 그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거기에 맞춰서 정규 문제풀이반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 제자라면 다 알고 계실 그런 강좌이기도 하고 또 혹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랑 처음 또 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특별하게 또 다른 코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규 문제풀이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규 문제풀이반은 단원별 문제풀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어휘, 그다음에 독해, 또 생활 영어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원별로 문제들을 좀 적응해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반인데 저는 동명의 교재, 오답 제거 코드, 동명의 강의를 가지고 해마다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답 제거 코드라는 이 강좌 또 이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공무원 수험생들하고 호흡한 지가 꽤나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어떤 그런 오랜 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계속 개정을 해서 문제를 바꿔가서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어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신경영 문제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또 일부 어떤 그런 변화들이 좀 봤죠. 이게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춘 난도, 거기에 발맞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하고 고런 경향에서 좀 이렇게 맞춰 가지고 새롭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꼭 필수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반이 마무리가 됐다. 그다음에는 자, 기출 분석 코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또 기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요. 제가 기존하고는 조금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기출 문제풀이도 약간 이제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조금 이제 어떤 그런 영역이라던가 유형에 대한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했는데 수험생들의 니즈를 조금 반영을 해서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연도별 회차별 기출 문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24년도 국가직 9급, 2024년도 뭐 지방직 9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 회차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도 같이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 분석 코드가 2월 달에 종강이 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럼 국가직이 4월 달 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실전 수준의 똑같은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험이 국가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2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는 지방직도 있기 때문에 국가직 맞춤형의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국가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지방직 대비 또 동형 모의고사가 연달아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 문제풀이반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 헤더진 엔제 집중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이론 좋아요. 이론 좋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목마르죠. 뭐에 대해서? 양질의 문제.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모의고사 같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에 계속 좀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이제 연중 내내 과거에는 또 진행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출제 트렌드도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수험 어떤 학습 패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니즈를 충족시켜서 런칭한 게 헤더진 엔제 집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시즌별로 딱 맞춤형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프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깝게는 독해 백제 하프 모의고사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으로 이제 나올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얘는 이제 제가 12월 달쯤에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12월 달은 어떤 시즌이냐? 일단은 정규 같은 경우는 오답 제거 코드 단원별 문제풀이반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당장 1월 달부터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기출 문제 풀이에 대한 하나의 워밍업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옮긴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좀 적절하게 지금 그 신경향에 맞춰서 난도라던가 이런 거를 조절해서 변형한 그런 엔제 하프 모의고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땡기시죠? 네, 요거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12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의 자랑입니다. 국가직하고 지방직 대비를 이제 앞두고 미라클 하프 엔제 시즌 1, 2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당연히 국가직 대비에서는 시즌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이후에 진행되는 지방직을 위해서는 시즌 2로 진행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한 회에 말 그대로 하프 모의고사 모든 유형의 문제, 모든 영역의 문제가 다 담겨 있고요. 이때는 정말로 제가 모든 노하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오로지 여러분들의 합격만을 위해서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출제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저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번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쯤에 합격수기라던가 합격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감사하게도 카페라던가 온라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동형 모의고사하고 더불어서 이 미라클 하프 1, 2예요. 시즌 1, 2.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합격의 그런 덕을 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저만의 그런 커리큘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헤더진 엔제 집중반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의 불안감은 조금 던져 놓으시고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의 이제 커리큘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로 영어 점수 부자 되기. 갑자기 갭 투자, 부자. 부동산 강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약간 그거를 좀 빗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좀 우리가 계속 제자리 걸음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이제 중간중간에 학습을 하시는 과정 중에 구멍이 막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갭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는데 그 사이 간격이 메꿔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셔서 메꿔 가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제가 이제 갭 투자로 영어 점수 부자 되기 요렇게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게 나의 단점을 내 눈으로 보고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영역별로 본인마다 이렇게 뭔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문법은 정리가 됐는데 어휘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셔야죠. 뭐를?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바로 영역별, 단원별 약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거죠. 아, 약점을 파악하면은 그다음에 뭔가 해결이 되나? 파악만 하면 뭐 하죠? 아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집중 공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메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어떤 특정 어휘가 잘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어휘를 모아서 다시 또 반복해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내가 선생님 관계 대명사는 잘하는데 복합 관계 대명사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더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출제 교수가 내지도 않는 것만 열심히 파고 있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다 빈출 파트 요런 애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을 하시고 그 부분을 갈고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오답 노트 작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점도 알아. 그리고 이제 뭐 여기를 반복해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로 그치면은 사실은 또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어휘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한 주간에 분량해서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그럼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로 옮겨서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노트를 말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은 수험생들이 뭐 태블릿이라든가 많은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애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서 그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걔네들을 반복해서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휘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특정 문법 요소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또 이런 어떤 오답노트 작성에 미친 듯한 에너지, 공을 들이지 말라는 거죠. 색깔 넣고 뭐 도형 그려 넣고 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알아보실 수 있는 정도로 하셔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들을 많이 좀 하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도를 아무래도 이제 높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마지막에 플러스 10점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 점수 올릴 때는요, 조금 더 밀도 있는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내년도 목표로 하시는 그런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커리큘럼 소개하고 함께 또 이제 꿀팁을 좀 나눠드렸어요.
근데 인제 요즘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무래도 인제 국어라든가 영어 과목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향 문제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데 그 문제들이 보면은 사실은 또 이렇게 수능하고 또 인제 나름대로 인제 다르지가 않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두들이 좀 있더라고요. "10대 공무원 가능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고3 인 분들이 있으시죠. 또 이 영상 관심 있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한번 공무원 준비를 해 볼까?'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 저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인제 그 기존의 수능 연계 과목들이 공무원 시장에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탐 뭐 과탐 과목들 뭐 이런 과목들도 같이 인제 치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무원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는 인제 전공 과목은 고대로 인제 가져가면서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가 쪼끔 이제 난도라든가 개편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10대 공무원 가능하냐?" 네, 이제는 좀 우리가 노려봄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비교를 좀 해 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지금 고3 그다음에 예비 인제 20 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만 나이로는 아직 10 대죠. 그런 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영어 궁금하시죠? 이렇게 문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인제 인사혁신처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낼 거야." 해서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두 차례 인제 공개를 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법 3문항, 어휘 2문항, 생활영어 2문항, 독해 13문항인데 11개 지문에 13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장문 2개에 뭐 문항이 2개씩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이제 문법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문법이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4문항 정도가 깔렸고 난도도 상당히 좀 있었던 그런 편이었어요. 근데 대거 난도도 낮아지면서 문항 개수도 줄어들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수험생들이라면 많이 준비하셨을 그 밑줄에 대한 어법성 판단이에요. 그 문항이 또 두 문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제 수능하고 연관성이 있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도 그래요. 어휘도 생활 영어도 그렇고 이디엄 이런 것들이 좀 대거 빠지면서 난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진 편이거든요. "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사한 편이고요. 자, 수능은 요렇게 하셨었었죠? 예, 듣기 17 문항에 독해 28 이고 25개 지문에서 요렇게 또 문항수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빠지기 때문에 뭐 이거를 또 인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아쉽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능 듣기가 그렇게 난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관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무원을 좀 일찍 준비하시고 싶은 그런 10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수능에서 공시 진입 장벽이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요인들을 꼽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법 어휘 난이도 많이 낮아졌고요. 문항 비중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파트들이 좀 줄어든 거죠. 그다음 거는 독해 유형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좀 흡사합니다. 거기다가 인제 실용문들 요런 것들이 또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도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수능 문제 푸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수능 연계 과목인데 보통 인제 영어가 당연히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국어, 한국사 요런 과목들이 인제 메인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이잖아요, 공무원에서도. 이게 전반적인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험을 치러 보셨거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이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상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난도가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어려울 때도 좀 많았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낮아진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학교에서 수능에서 공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번 연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딱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내년에 도전해 보고 싶다 고민하지 마시고 달려와 주시면은 저랑 같이 또 호흡해 주시면서 열심히 또 합격 읽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제가 좀 일단은 준비한 설명에 요거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Success is the sum of small efforts." 이렇게 나는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작은 그런 노력들이 합쳐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노력들이라는 건 뭐죠? 매일매일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뭔가 거대한 꿈이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공무원 수험 생활은 정말 그래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이렇게 엮어가는 나날들이 묶여져서 어쨌든 간에 거대한 우리가 합격이라는 결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매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사실 힘들고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컨디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학습 진도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success, 합격 이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 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꼭 반드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해더진 영어입니다. 자, 에듀윌 하면은 해더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요. 열심히 교재 만들고 열심히 문제 만들고 여러분들이 합격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또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빠른 합격 원하면 뭐라고요? 해더진 영어. 네,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